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 총 3개의 이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첫 번째 패턴 리코니션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유징 데리버티브 미분을 이용한 옵티미제이션 그 안에 이제 뭐 애널리티컬 솔빙이라는 파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이런 것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분과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인데요. 그래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제네틱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초반부를 지금 첫 번째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턴 리커그니션에서 옵티미제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패턴 리커그니션은 최적화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이후에 우리가 다양한 그 패턴 리커그니션의 방법들을 배우는데요. 자, 그중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도 배울 거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것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런 기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로 하는 어떤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오류를 최소로 하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대화되는 무언가를 찾고 최소화되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적화, 옵티미제이션을 우리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적화 문제는 다음 보시는 밑에 있는 식 11.1과 같이 이런 표기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노테이션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J sub, 캐피탈 J sub 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괄호 안에 있는 세타가 지금 대문자 볼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볼드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벡터인데요. 그래서 J sub 세타를 목적 함수 target function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것을 최대화 혹은 최소화 시키려고 할 거고요. 또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cost function, 비용 함수라고도 부를 겁니다. 이때 이 세타를 벡터라고 나타낸 세타를 이제 매개 변수라고 이제 부를 텐데 이 세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타가 어떤 값이 되었을 때 J sub 세타가 최대화 혹은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맥시마이즈 문제를 푼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J sub 세타를 최대로 하는 그러한 세타를 찾아라. 사실은 이 세타 자체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타 햇이라고 지금 여기 꺽쇠를 꺾어놨는데요. 세타라고 생각되는 그 값을 찾아라.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런 것을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냥 세타 햇이라고 부릅시다. 제가 지금 햇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모자란 뜻이죠. 자, 그래서 세타 햇은 이 노테이션에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max j sub 세타, 세타로 구성되어 있는 그 j라고 하는 수를 maximize 시켜라. 그 앞에 arg라고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argument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argument. 자, 이 수학에서 이 표현은 이 j sub 세타를 maximize 하는 그러한 세타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예, 세타를 찾아봐라. 그래서 찾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세타를 이제 세타 햇이라 부르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듯이 나중에 이제 최소화된 문제도 또 똑같은 표기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패턴 인식의 문제풀이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는요. 이 J sub 세타라는 것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즉 최적화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formalization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J라는 함수냐를 이제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2단계로 그것을 최대 혹은 최소화하는 세타 햇을 찾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수학 노테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세타는 continuous한 값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즉 continuous한 숫자들의 공간에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 discrete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support vector machine,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런 문제에서는 이제 연속적인 공간에서 나오는 어떤 세타를 우리가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ture selection, 특징 선택이라고 하는 future selection은 뭐 어떤 future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0 아니면 1 혹은 뭐 어떤 discrete한 값, 즉 이산 공간에서 존재하는 세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패턴 인식에서 최적화 문제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 3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classifier learning, selection, clustering 이런 문제들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풀이 방식을 이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analytical한 메소드, 우리가 분석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고, 자, 분석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손으로 문제를 풀어서 딱 정확한 값이 어떤 수학식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너무 어려운 문제면 이제 우리가 numerical method라는 걸 쓸 겁니다. 이게 수치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값은 몰라도 좀 이렇게 approximation을 해서 가까운 값을 찾는 그런 접근 방식이죠. 자, 이제 최적화의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볼 텐데요. 그죠? 그 첫 번째 classifier learning입니다. 자, classifier라는 것은 이제 분류기인데요. 뭔가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분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것을 스스로 인간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즉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러닝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자, 제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학습 집합이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나중에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캐피탈 N 개만큼의 과거의 어떤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X란 집합 안에 되괄호가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조그만 괄호로 이제 하나, 둘, 캐피탈 N 개가 있네요. 저 안에 들어있는 것도 또 볼드체로 적어놓은 거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벡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저 볼드체를 제가 X 언더바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캐피탈 N개까지 있으니까 그냥 일반화시키면 I라고 합시다.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스몰 x, 즉 어떤 구체적인 숫자들이죠. i번째에 1에서부터 뭐 xi에 예를 들어 p까지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p 차원의 공간에서 정의된 일종의 벡터라고 보죠. 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 이런 것이 i는 1에서부터 n개까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찾으러 가는 세타가 지금 가중치 벡터라고 했어요. 가중치 벡터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어떤 거냐면 우리가 캐피탈 X of I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 X of I는 무엇일 것이다 라고 이제 답을 낼 텐데, 그러니까 I 번째에 아웃풋이라는 뜻에서 O를 적어 놨습니다. 근데 실제 이놈의 어떤 값이 있다고요. t sub i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x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t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는 o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칩시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이제 비슷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의 디스턴스를 d라고 표현합시다. 제가 지금 디스턴스라고 했는데 다르면 디스턴스가 긴 거고 비슷하면 디스턴스가 짧겠죠. 그래서 O sub i와 T sub i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디스턴스라는 개념으로 한번 측정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했다 치자. 그래서 이것을 뭐 어느 특정한 하나의 i에 대해서만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캐피탈 N개에 대해서 다 잘 맞춰야 되니까 이걸 다 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타겟 펑션으로 J sub 세타라고 이제 정의했다 치죠. 이때 우리가 이
J sub 세타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O와 T가 비슷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타를 찾아라라고 하는 이제 세타를 찾는 거예요. 이제 사실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찾는 거냐면 색깔을 제가 조금 달리해서 적어보면요. 여기다가 1에서 P까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W1에서부터 WP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자,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그 값이 어떤 값이 O라는 값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식을 적으면 xi1 곱하기 w1 더하기 xi의 2 곱하기 w의 2 더하기 더하기 xi의 p 곱하기 w의 p가 이게 이제 O sub i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수학식을 만들 거란 말이죠. 자, 이때 도대체 이 w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의 w를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 이제 찾겠다. 자, 또 다른 문제는요. 이제 셀렉션의 문제인데요. 선택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색깔을 제가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챕터 9에 가면 future selection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어떤 future를 선택할 것인가. 나중에 또 앙상블이라는 기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classify 앙상블도 있는데 나중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KNN 이런 것도 배울 텐데 거기에서도 일종의 선택의 이슈가 있습니다. 셀렉션의 이슈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렉트 할 수 있는 대상이 1에서부터 스몰 n 개까지 이렇게 스몰 n 개까지 이런 게 있습니다. s of 1, s of 2, s of n까지 있다 합시다. 만약에 n이 5라면 우리가 이제 5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선택된 것이 2번, 3번, 5번이 선택됐네요. 즉 무슨 얘기냐? 원래는 S of 1, S of 2, S of 3, S of 4, S of 5 이렇게 있는데 2, 3, 5가 선택됐네. 2, 3, 5가 선택되고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됐으면 그냥 0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0, 1, 1, 0, 1. 요것이 우리가 어떤 결정한 우리의 어떤 선택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5개 중에 적합한 몇 개를 골라야 되는 그런 셀렉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 S라는 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하나 지금 동그라미 지금 치고 있는 요런 캐피탈 S of 1이 일종의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 서브셋이라고 부릅니다. 서브셋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서브셋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한 다음에 평가해서 점수가 이제 J sub S 프라임이라는 걸로 만들어내서 점수를 돌려줘서 점수가 괜찮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가지고 세타 햇은 뭐다. 근데 이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부분 집합을 생성하는 거예요. 즉 서브셋을 생성해서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게 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럽지 않은지 이렇게 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뱅글뱅글 계속 돕니다. 이렇게 돌다가 만족하면 세타를 내뿜는다. 자, 이런 것도 일종의 최적화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 집합을 선택할 것이냐. 뭐 10111로 하는 게 좋으냐, 000. 자, 또 다른 최적화의 문제는 이제 클러스터링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여기 지금 점이 여러 개, 첫 번째 샘플 집합 X라고 했는데 여기 X1, X2 뭐 해서 총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8개를 클러스터링 한다는 얘기는 그룹으로 모으라는 얘기예요. 즉 클러스터로 모아봐라. 즉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모아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요렇게 지금 색깔을 좀 같은 색깔 요렇게 지금 왼쪽과 똑같은 까만색 점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했는데요.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았네요. 요렇게 하나의 색깔로 모으고 나머지를 같은 색깔로 모았으니까 이렇게 모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색깔 3개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3개로 모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클러스터로 모으는 작업도 사실은 X1, X2, X3, X4, X5, X6, X7, X8까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개의 그룹으로 모았으니까 자, 같은 그룹을 같은 넘버를 준다고 해봅시다. 지금 요렇게 지금 요 왼쪽 파란색이 약한 게 먼저 모였으니까 요렇게 모인 거네요. 예. 그래서 1번과 3번과 5번 1번과 3번과 5번을 클러스터 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까만색 예, 까만색 얘들은 요 세 점이죠. 요 세 점. 그러니까 2번과 4번과 6번 2번과 4번과 6번을 까만색은 여기 3이라 적었네요. 2번과 4번과 6번 이렇게 3번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뭐 여기 있는 예, 파란색은 2번 그룹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2번,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 판단은 즉 1, 3, 1, 3, 1, 3, 2, 2.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밑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룹핑을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최적의 그룹핑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나중에 클러스터링이란 주제에 가면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구조는 이런 거죠. 여러 가지 클러스터, 즉 B 같은 거, C 같은 거, D 같은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를 생성해요. 그 생성 결과를 줘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법을 이제 배우겠죠. 판단해서 다시 돌려줘서 만족스러우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제 계속 뱅글뱅글 이제 도는 자,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자, 어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첫 번째,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매개 변수 세타의 차원이, 디멘전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작게는 그러니까 이 세타라고 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값을 이제 동시에 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몇 차원이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수십,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수만 차원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천, 수만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최근에는 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 함수인 즉 타겟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J sub 세타의 복잡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옵티미제이션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겠지만 최적점이 하나뿐인 싱글 모달이라는 얘기는 이게 산봉우리를 치면 산봉우리가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미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멀티모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좀 높은 곳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주위에 비해서 좀 높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이 모달이란 말이 이렇게 산처럼 생긴 걸 말해요. 자, 그럴 땐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세타가 사실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최적의 것을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그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분석적 방법과 수치적 방법이 있다 그랬죠. 분석적 방법은 이제 미분을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 나면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손으로 풀어도 풀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반면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복잡한 문제는 수치적 방법, 뉴메리컬 메소드로 푼다고 그랬죠. 뉴메리컬 메소드로 문제를 푼다는 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 밑에 있는 보시면요. 자, 제일 처음에 초기해 이니셜 솔루션을 결정해요. 그래서 세타 서브 0라고 했는데 자, t가 이제 0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t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혹은 스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0이기 때문에 t는 0이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묻습니다.
세타 서브 t, 여기 지금 t가 아래 첨자로 가 있죠. 지금 t가 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게 바로 t 서브 0가 되겠네요. 예, 세타 서브 t는 지금 현재는 세타 서브 0죠. 자, 그것이 만족스럽냐? 만족스러우면 끝나는 거고요. 만족스럽지 않으면 세타 서브 t를 집어넣어 가지고 세타 서브 t 플러스 1로 바꾸어주는, 그러니까 다른 세타로 바꾸어주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u라고 한번 부릅시다. 하여튼 뭐 세타 서브 t를 집어넣으면 세타 서브 t 플러스 1이 나오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금 변화시킨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t 플러스 플러스, 이 얘기는 t를 이제 1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요. 다시 올라가면 이제는 아까는 t가 0이었는데 1 플러스 플러스 t에 플러스 플러스 1을 더했으니까 이제 t가 1이 됐죠. t1이 만족스럽냐? 또 만족스러우면 끝나는 거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제 t1이 세타 서브 1이 들어가서 이제 세타 서브 2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t 플러스 플러스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타 서브 2, 그 다음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러운지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 뱅글뱅글 보다가 만족스러우면 끝나는 겁니다. 만족스러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괜찮은 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자, 최적화의 문제 풀이 과정에서 수치적 방법에 방금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그 방법인데요. 자, 아이디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최적해를 찾는데 우리가 이제 수치적 방법으로 풀면 항상 진짜 옵티멀한 솔루션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여기 한국말로 전역 최소점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최소화를 시킨다, 미니마이제이션 시킨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키는 문제라면 이 전역 최소점이라는 얘기는 글로벌 미니멈, 이것을 찾았다고 보장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곡선의 형태를, 여기가 최소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림의 형태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J sub 세타라는 수학식을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저 그림이 저렇게 생겼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점에서 이제 J 값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J sub 세타. 이게 하여튼 얼마가 나왔네. 근데 주위에 보니까 더 낮은 곳도 있네. 그래서 주위로 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아까보다 좀 J 값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 근데 요 정도 왔어. 요 정도 오고 나서 그 다음을 가보니까 저 세타 2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타를 점점점 증가시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세타 2로 가면 다시 올라가죠. 아, 이거 올라가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이 곡선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도달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답이라고, 즉 여기가 답이라고 그냥 하고 스탑 해버리겠죠. 이 반복적인 계산을. 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이 근방에, 즉 이 세타 2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다면 1로 내려오다가 한 요 정도 오고 나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 많은 점들을 조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한 세타 2 한 요 정도 오면 끝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즉 글로벌 미니멈을 보장하지 못한다. 아까 이곳, 여기 이곳은 이제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릅니다. 로컬 미니멈. 네. 자, 이제 하여튼 수치적 방법의 단점이죠.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최적의 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수치적 방법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제 이니셜 솔루션을 설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멈출 거냐, 스토핑 룰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세타 값을 변화시킬 거냐, 다시.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들이 지금 다 미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Analytical Solving, Gradient Descent Method, Lagrangian Multiplier.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nalytical Solving입니다. 자, 이것은 미분을 이용해서 최고점 혹은 최소점을 찾는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다. 우리 지금 디리버티브가 도함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이 디리버티브라는 것이 기울기, 슬로프 혹은 뭐 경사, 우리나라 말로 경사인데요. 지금 영어로는 슬로프죠. 자, 이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뭐 J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슬로프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여기 가면 이제 요 점에 오면 이게 수평이구나. 슬로프가 0이 되니까 이게 최대값이다. 혹은 이게 반대로 그리면 최소값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해 보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수도 코드라고 합니다. 수도 코드.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스토리만 수학 뭐 완벽하게 지금 표현된 건 아니고 아이디어만 주는 거죠. 자, 여기 입력은 J라는 값을 두고 나중에 출력,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타 햇입니다. 하는 것은 이거예요. J라는 함수를 세타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분을 0으로 두고 그것을 만족하는 세타 햇을 구해서 그 세타 햇을 돌려주겠다. 예,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냐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이것이 확인되었다면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것을 찾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자, 이 J라는 함수가 이 곡선이 지금 보이는 게 이런 수학식이다. 세타로 구성된 수학식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것을 이제 0이라고 뒀네요. 0을 만족하는 세타는 이거 5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5다라는 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 그림이 없어도. 오케이? 자, 그때 5를 다시 이 안에 집어넣으면 J 값이 이제 7이라고 나오는군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자, 이게 이제 7이라고 이제 계산이 나온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지금 왼쪽에서 보신 것은 세타라는 변수가 하나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세타가 난 변수가 지금 세타 1, 세타 2 변수네요. 지금 3차원 그래프니까 아까 왼쪽은 2차원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 축이 세타 1, 이쪽 축이 세타 2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J sub 세타가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세타 1도 보니까 요 수학식인데요. 이제 복잡하게 생겼습니다만 이건 사실 미분이 가능한 수학식들이에요. 세타 1, 세타 2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벡터죠. 그래서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적으면 이 J라는 스칼라 값을 나타내는 함수죠. 이 스칼라 함수를 세타로 지금 세타라는 벡터로 미분했습니다. 그럼 각각 partial derivative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같은 거고요. 제가 지금 공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적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앞에 건 미분하니까 요렇게 컴마 뒤에 건 미분하니까 요렇게. 자, 이것이 0이다. 이 0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이 트랜스포니까 이게 이제 0 벡터인 거죠. 여기도 0, 여기도 0. 이런 0 벡터입니다. 지금 볼드체로 0이라고 적어놨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이제 세타 햇을 찾으면, 야, 이거 세타 햇 찾는 거는 각자 이제 이퀘이션을 푸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세타 햇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세타 1이고 세타 2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했나요? 요 세타 1, 세타 1, 세타 2. 예. 자, 좀 그런 식의 이제 문제를 한번 푸는데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세타를 찾았는지. 뭐. 자, 여기까지가 미분을 통해서 아날리틱한 솔빙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아주 간단한 예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미분을 이용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